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필연적 결과이며 다양한 정보와 관점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민주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정보와 생각을 교환할 수 있다. 소수민족과 다른 집단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소유권을 제공하면 집단 간의 이해를 조성하고 사회 내의 불관용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의 안산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진행자 정혜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문장은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유네스코 정책 시리즈 공동체 방송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책을 펴내면서 또 모두의 리터러시라는 책도 펴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실은 유럽평의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책의 부분에서 11페이지에 해당되는 미디어 다원성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그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사실 그 대한민국은 아직 숫자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기도 하고 현재 24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공동체 라디오가 있는 곳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도마다 하나씩이 아니라 시마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나마 많은 편이어서 구리라든지 뭐 안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렇게 4군데나 돼 있지만 실제 서울은 수도권에서도 수도로서의 중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FM, 마포 FM, 관악 FM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파수를 허가받은 곳은 그렇고요. 그 공동체 라디오를 제한 마을 미디어 또는 공동체 미디어 뭐 등등의 이름을 달고 또는 FM을 쓰지만 실제 주파수는 없는 그런 미디어 활동 공간들이 전국에 한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공동체 미디어, 특히 그 뜻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안산 공동체 미디어로서 법인명을 갖고 있고 실제 단원 FM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저희 방송국이 어떤 공익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요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공동체 미디어의 주요한 특징은 시민사회 구성원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는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자원활동가들의 역할은 대부분의 공동체 미디어 조직들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6페이지에 있어요. 사실 저희 단원 FM도 30개가량의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은 모두 전적으로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자원활동가들이 없다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또 송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공동체 미디어를 하나로 깰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는요. 각 공동체 집단이 그들 공동체의 특정한 요구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공동체 미디어 사업과 활동은 공적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되어 있던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한다. 공동체 미디어는 나라마다 다르게 발전해 왔지만 또 다양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시민들, 지역 수준과 소수자 집단에 있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요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또한 그러한 공론장의 역할을 단원 FM이 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지역사회 내에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들려주지 못한 그래서 온전한 스피커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원 FM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의 권리,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바를 함께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사실 이 운영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동안 오랫동안 또 지역의 현안들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러한 현안들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제가 참여했던 공론장의 현장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이자 경기도 내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함께 청취자들과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첫 노래로 가져왔습니다. 최유리의 숲을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날 내게 둬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네, 최유리의 숲을 듣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서 공론장을
형성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사실 단원 FM이 들릴 수 있는 주파수가 88.7MHz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경기도 안에서도 안산 안에서도 단원고 중심으로 주파수를 송출할 수밖에 없는 소출력 라디오다 보니까요. 굉장히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기도 안에서의 안산이라는 위치는 안산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에서의 안산, 그리고 안산이 바라본 경기도, 또 경기도가 보는 안산의 관점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논의가 이곳저곳에서 활발한데 그 활발함에 비해서 제가 안산에서 살면서 제 스스로 너무나 또 무지하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거에 관심이 많은 제가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과 주거를 연결해서 좀 고민하는 장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을까라던 차에 경기도 탄소 중립 10대 과제를 정하는 공론장이 펼쳐진다고 해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북부, 남부, 서부, 동부 할 거 없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많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숫자적으로 아쉬웠었습니다. 사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듣고 갔었는데 그 아쉬움은 사실 우리의 또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는 홍수 피해, 그러니까 폭우가 너무 많이 내려서 포천이나 연천 지역에 사람들이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면서 이런 것에 직면해서 피해를 당하는 곳들이 있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산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재난에 대해서는 놀라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사실 그동안 축적해온 지구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하나의 결과로서 또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지금 현실의 삶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사실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까지가 잘 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저라고 뭐 뭔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부족해서 배우러 갔던 것이기도 하고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이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곳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또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수고하신 덕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경기도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볼 수 있었고, 또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 일에 함께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자료를 나눠주기도 해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우선 저희가 그날 나누었던 이 탄소 중립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10대 주요 사업 선정 공론장을 위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 나눴던 주제들은 한 6가지가 됩니다. 우선 그 흡수원이라고 하는 주제, 그다음 폐기물, 그다음에 수송, 그리고 건물, 에너지, 그리고 농축산. 제가 몇 가지 얘기했나요? 6가지여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몰랐거든요. 그 흡수원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쓰는지 잘 몰랐는데, 흡수원을 주제로 선택한 곳은 주로 이제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숲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그 숲의 어떤 부분들이 혹시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지면 없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게 뭐 조림 사업이라든지 지방 정원이라든지 선형 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자녀 안심 그린 숲,
도시 바람길 숲, 지자체 도시숲,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 별내선 복선 전철, 기후위기 대응, 탄소 흡수 이끼 활용, 도시 생태축 복원, 경기 생태마당 조성,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체결, 임업직 불금 지급, 숲 가꾸기 산불 대응 체계 구축 운영,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시설 확대,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지급, 국산 목재 목조 건물 실현 사업,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고르는 거였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세 가지를 골라서 이제 각 주제별 팀들이 올리는데, 흡수원 관련해서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숲과 관련된 거, 공원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눈에 쉽게 띄는 곳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우선 흡수원에서 그럼 숲이 조성되고 정원이 조성되고,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숲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그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숲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개발 제한이 풀려지고, 그리거나 아니면 있는 땅을 개발해서 고층 빌딩을 올리고, 그런데 그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동안 사라지는 숲들을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첫째 생기는 거죠. 사실 저는 건물의 주제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주제에 꽂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주거 문제와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주거 문제에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거는 삶의 질을 굉장히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아파트 건설과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그리고 전원주택 등으로 불리거나 또는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곳곳들의 주거 형태가 과연 누구에게 정말 어떻게 불평등하게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건물이라는 부분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의 어떤 실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 제가 들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강의를 끝나고 그 다음 강의는 제 강의가 아니어서 녹색전환 연구소에서 오신 연구원분에 의한 그 탄소 중립 관련한, 주거와 탄소 중립 관련한 강의를 들었다가 제가 정말 생각이 많아졌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거는 그러니까 단지 집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또는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는 행위, 그 모든 행위에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후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여러 원인들이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안전한 주거이면서 동시에 쾌적한 주거로 또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건축업계에서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또 당장에 그런 어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싶어도 실현할 수 없는, 그 주거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임팩트 있던 제 기억은 가장 그 기후 위기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으로 홈리스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떠한 탄소 배출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몸 하나 누울 곳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집을 짓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은 세계적 과제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 환경위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유럽이 좀 더 한 발짝 앞서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저도 전원주택이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엄청나게 뭐 채널을 파면서 어디로 가서 집을 지어서 살면 좋을까, 노후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그냥 이사를 가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내가 아파트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안산이라는 지역 안에서도 병원의 근접성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이 가까운데 내가 굳이 어려운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원주택의 선택에 대한 고민을 살짝 접어두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사실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긴 하지만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지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때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불리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굉장히 집 구조 자체를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짓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모 채널에서 어떤 건축가가 자기 집을 여러 번 실험 끝에 결국 에너지 0을 만든 집을 건축했다 이래가지고 교육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단열의 효과와 또 이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단열의 효과를 아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공기순환을 이용해서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왜 렉사를 씌운다고 하죠. 그래서 위에 지붕을 만드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태양열을 또 이렇게 올리기도 하잖아요.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정원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우아하게 앉아서 바베큐도 먹고 뭐 차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의 위 지붕을 또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가급적으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태양광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건축의 기법 자체를 또 패시브 하우스 중에서도 더 좀 더 에너지 이용률을 0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전기 사용을 줄이고 내가 생산하는 에너지로 우리 집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함으로써 결국은 한전으로부터 끌어오는 에너지를 이제 0으로 만드는 실험을 하셔서 어느 정도 실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에어컨이 없이도 실내 온도가 22도에서 23도로 유지된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주거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고 또 동시에 탄소 중립의 목표량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주거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공론장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아파트가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큰 덩어리인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거 밀도가 높잖아요. 아파트는 땅에 비해서 주거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층 아파트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고, 고층 아파트 이후의 노후화 문제, 그리고 그것이 다시 건물을 이렇게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아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 의문이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에서 그래도 환경의 문제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주거의 선택 자체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주거 방식이 될 수 있다면 불평등도 해소하면서 동시에 환경의 문제를 또 경기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공공임대 아파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토론장에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GH 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질 때 이러한 에너지를 덜 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단열을 통한 또 에너지원 사용을 줄이기 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공기순환을 통해서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데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또 그런 걸 실현하기에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이제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짓는 거라 이런 모든 시설들을 시스템화해서 아파트를 만든다는 건 비용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건축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또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실험적으로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주거에 있어서 이제는 미래의 도시를 꿈꾸는 우리에게 도시계획 안에서의 주거 문제는 이러한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러한 그 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우리도 좀 발을 맞추어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조차 화석연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가스 배관을 다 없애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전기로만 쓰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가스를 안 쓰고 전기를 쓰는 거는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나? 막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또 태양열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도 더 그 뭐랄까 에너지를 쓰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만 없애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려는 건축주나 집주인에게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조차 불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와, 임대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택을 개조하도록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라면서 저는 놀랬죠. 근데 그때 그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님 제가 성명을 기억하지 못해 너무 죄송한데 그분의 말씀에 또 의하면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런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민 개개인에게 너무 노력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저절로 그런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편하게 실천하도록 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좀 공감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너무 개인들에게 과도하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써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기후위기 관련 운동에 대해 좀 회의적인 사람이라 좀 그런 부분, 왜냐면 스스로 억압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잘 실천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구조를 바꾸어서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어서 그런 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실천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주는 것, 그걸 구조화하는 것도 굉장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늘도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텀블러를 쓰려고 하나, 꼭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또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또 깜빡하고 텀블러 내려놓고 와가지고 그냥 결국은 또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고 난 진짜 왜 이렇게 실천을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억울한 생각도 들고 왜 이거를 좀 생분해 가능한 일회용 컵을 주지 않는 거야 막 이런 억울함도 들었다가 기업을 규제해야지 왜 자꾸 소비자를 규제하려고 해라는 생각을 또 했다가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개인의 문제도 크지만 기업의 문제도 저는 크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진짜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용기들이 사실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하죠. 개인이 정말 제가 집에서 재활용할 때마다 진짜 쌓이는 그 플라스틱 용기와 여러 가지 그 비닐봉지들을 생각할 때, 인간은 진짜 하루에 진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쓰다니 자책하다가도, 이거 어떻게 줄여야지 하기에는 또 제 개인의 한계가 또 너무나 있고, 여러분, 복잡한 마음입니다. 제가, 바쁘게 일하고 돌아가서, 그 빈 시간 동안 또 자녀들이 쓰게 되는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또 저 또한 배달 음식도 시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곳은 이제 뭐 빵을 시킨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종이 같은 재질의 것을 포장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제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일단 종이를 쓰는 행위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게 막 마음은 편하게 하는 어떤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또 이게 살림을 해치는 또 일이기도 하니까 먹는 것에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에 무심하게 지나치다 보면 정말 누구는 죄책감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나 실천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삶에서 활동들을 통해서 실천하는 활동가로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크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참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특히나 주거 형태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돈이 없어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날도 우리가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 논의를 했는데 사실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덩치도 크고 또 가구의 어떤 밀집도도 높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만 돈이 없는 다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다. 이게 뭐 햇빛 하우징이라는 말로도 있고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말로도 있는데 좀 정부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우리 세금을 왜 자꾸 그들에게 퍼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내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지구가 위험해지고 이 지구가 정말 그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꾸 어렵고 힘들어서 더 그런 그 탄소 중립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효과 때문에 어떤 수치화된 효과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 크고 큰 건물들만을 규제하는 것이거나 그것들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집을 개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전하면서 동시에 따뜻하고 시원한 그런 주거, 쾌적한 환경의 주거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속가능 발전의 발전이라는 그 부분도 퀘스천 마크가 많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생각할 때 좀 배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정책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수송 에너지, 뭐 흡수원, 뭐 폐기물, 농축산물, 주거는 사실은 그 주제별로 따로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는 것에 있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주거와 일터를 이동하는 그 거리 간에 수송이라는 문제, 교통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죠. 사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록 우리가 화석연료 에너지인 기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도시 안에서 쓸 수 있는 가스 같은 것들 있죠. 뭐 LPG라든지 뭐 천연가스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결국은 도보로 다니는 게 편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하는 게 어렵지 않은 사회를 만든다는 거는 또 굉장히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운송 수단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어쩌면 이동권에 있어서 약자인 유아차를 또 몰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에 놓인 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또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어렵지 않아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수송 문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대중교통이 수월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차를 끌고 나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지지만 또 제가 이제 노년이 곧 멀지 않은 사람이라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하철에서 환승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걷다 보면 무릎이 너무 아프고 속도가 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도 이 대중교통이 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 되려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 대중교통이 만들어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도 그렇게 저는 제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날 하여튼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폐기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건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생각할 때 건물을 부서뜨리고 그것이 쓰레기로 발생돼서 그것이 또 이렇게 굉장히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병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빨리 아파트가 재개발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왜 많이 할까요? 돈이 우리가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파트가 노후화 되었다 그러면 기뻐한다고 하는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이제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차익을 누려서 나도 조금 재산 증식의 맛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건축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시고 새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축을 더 오래 쓰게 할까? 그리고 지을 때부터 신축은 지을 때부터 어떻게 오래 쓸까를 고민하면서 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사람인데, 너는 뭐 아파트 넓은 데 살면서 그러면서 다른 데는 건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또한 재상식의 수단으로 아파트를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보통 전에 아파트에서 한 20년 넘게 거주했고 이번 아파트도 아마 늙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거주할 예정인 아파트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저도 사실 그러한 어떤 욕망이 있는 거죠. 좀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면서 옮겨오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면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따뜻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결국은 개개인이 이사하면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장점은 오래된 아파트를 이사 갔을 때 내가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된 지점들을 보강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저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게 아닐까? 우리가 몇 동 몇 호면 그 몇 호는 진짜 새로 짓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돈을 들여 새로 짓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요즘 그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 인테리어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단열이나 여러 가지 뭐 에어컨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강하는 작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 욕실도 그렇고 거실 바닥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하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인덕션을 좀 썼어야 됐는데 제가 그냥 도시가스를 그냥 연결해서 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저는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경기도 사업 중에 이그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한 예산 부분에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게 아직도 이제 그 뭔가 이 탄소 중립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전히 생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유럽에 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도시가스가 아니라 이제 전기로 쓸 수 있는 인덕션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덕션이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냐 도시가스가 절약되는 거냐에 대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안에서도. 근데 그 논쟁을 떠나서 사실 태양열을 어떻게 또 이용하느냐에 따라 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그러면서 이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이게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시스템에서는 태양열을 쓰고 그것을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이 좀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다.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높고 실천할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에어컨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에어컨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사실 그 뭐죠 대통령 선거 시절에 우리 아리백 논란 기억나세요? 네, 아리백이 뭐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제 아리백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한국형 아리백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사실
기업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아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 에너지 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부분이라든지 공유부지 아리백, 도민 체감형 공공기관 아리백, 랜드마크 조성, 학교 아리백,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 또 지역 에너지 절약,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신규 산업단지 아리백, 기존 산업단지 아리백,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서해안 벨트 조성, 북부 평화경제 벨트 조성, 에너지 융자 지원 사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원스톱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가스 열 펌프 냉 난방기 개조 지원, 중소 대기 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 도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지원,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산업, 아리백 선도 사업,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도시 한 가구 1발전소 미니 태양광, 옥상 태양광 활용 공공전기 요금 제로 아파트 조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아리백 플랫폼 구축 운영, 경기 아리백 충전소 구축. 그다음에 경기도 탄소 중립 기용 계획에는 없지만 관련된 사업으로서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기후위성 스마트 ESS, EMS 설치 지원, 기후 테크 스타트업 육성, 유망 기후 테크 지정 지원, 기후 테크 컨퍼런스 이런 것들로 경기도에 여러 그 탄소 중립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리백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학교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학교 건물 옥상들마다 태양광을 다 설치해서 학교에서 쓰는 에너지를 좀 줄여보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흥미로운 게 결국은 공공기관이 지금 가장 실천하기 쉬운 장소이지 않냐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특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인 산업단지의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수송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수송 부분에서 경기도가 좀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좀 투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보면은 더 경기 패스, 대중교통 환승 할인 지원, 청소년 요금 할인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지하철 간 택시 간 정액 환승 할인제 도입,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 공공기관 자동차 요율제, 공공이비 100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그다음에 2층 전기버스 보급, 전기 굴착기 보급, 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 도로 제비산 먼지 저감 사업, 전기 이륜차 보급, 공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 관리, 시내버스 공공영제 확대 실시, 광역버스 노선 확대,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통합교통 플랫폼 구축 운영, 간선 급행 버스 체계 확충,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버스 차고지 신설 개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일반 철도 확충, 서울, 인천,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 확충, 철도 속도 개선을 위한 광역 급행 철도 추진, 시군 내 생활권 도시철도 사업 추진,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한성센터 건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수소 충전소 설치,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영 주차장 아리백, 공영 차고지 아리백, 도로 아리백, 어촌 뉴딜 300, 자전거 도로 확충, 상습 전체 구간 개선, 지방도 선형 개량 공사,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 개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중에 이제 또 3개를 골라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수송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장애인 이용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좀 안 남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함께 해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은 아까 뭐 건축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 나왔는데요. 폐기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사업명들은 순환경제 전환으로 생활폐기물 감축, 공공기관 일회용품 감축 실천 활성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 이거는 기본계획에 없다고 하네요.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 기본계획에는 없다고 합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지원 및 현대화,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하수처리수 재이용, 농약 용기 수거 보상금 지원, 경기도 순환경제 이용센터 설립, 기본계획에는 없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 소각시설 여열 해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우리 동네 탄소중립 실천사업,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여기서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인데 초지동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초지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공동체라는 단체에서 안산에 그리고 경기도에 그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초지동 사례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초지동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가 경기도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일상에서는 얼마나 와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더 좋은 공동체와 그 별망초 그리고 그 초지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근데 도의 예산은 얼마나 투여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축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명을 살펴보면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업 생산시설 난방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농어촌 자원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농업 현장 탄소 중립 기술 보급 확산,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 농업 확대, 경축 순환 농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지원, 가축 분뇨 적정 관리, 저탄소 변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 로컬 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저감 기술 개발, 농업 분야 생활 속 탄소 중립 신천 운동, 그다음에 신규 축산 농가의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경종 분야, 신규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축산 분야, 이렇게 이제 사업명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농사를 저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축산물에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어떻게 뭐 설치하면 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라는 정도는 생각이 가능한데, 사실 온실가스 배출의 그 농업 분야들, 축산 분야가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소고기 많이 먹고 여러 가지 그런 축산업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기울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폭우 때문에 피해된 사람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또 캄차카반도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지진, 폭우, 쓰나미 등등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한쪽에서는 빙하가 녹아서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담수와 해소의 그 순환을 막는 그런 이제 빙하 이후에 쓸려 내려오는 흙들에 의해서 그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TV를 켜면 나오고, 또 폭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원래 대한민국의 날씨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분석하다 보면 또 이것이 어떤 그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한국의 기후 온도가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또 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작물들 중에 뭐 과일들이 원래 자라났던 지역에서 밀려서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클 수 없을 텐데 바나나가 자란다든지 뭐 이곳엔 사과가 나면 안 되는 맛있으면 안 되는데 날이 더워져서 사과가 맛있게 되는 지역이 생겨서 또 오히려 남쪽에는 사과가 너무 뜨거워서 자라기 힘들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토지의 변화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지구가 겪고 있는 몸살이구나라는 거를 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그닥 변화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지구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을 꿈꾼다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그 기후위기 관련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들은 우리는 지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책들이 쏟아져 또 나오고 있기도 하죠. 네, 오늘 여러모로 참 제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탄소중립 공론장 이야기로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이야기를 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지점들이 안산 안에서 초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 지하철 지중화로 인해서 지하철을 땅으로 보내고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요즘 논의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해서 좀 던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개발이라는 논리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사실 개발보다는 오히려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 재생이라든지 재개발의 문제를 또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새롭게 뭔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안산의 지역의 생태계를 좀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만들려고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투기 세력에 의해서 그저 우리는 이 어떤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이 욕망만으로 우리가 추동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라고 하면서 부동산 개발을 계속 부추기는 행위가 결국은 사실은 다 함께 살기 좋은 어떤 지구라는 환경 안에서 또 안산이라는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는 어떤 금전적 수익을 통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 이익을 창출하게 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지역사회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동의할 만하고 합의할 만한 안전한 사회이자 동시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화하는 성장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흡수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런 흡수원들을 오히려 없애고 과도하게 건물들을 만들고 지음으로써 오히려 지역사회를 기후위기로부터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도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는 지역사회의 단절이 과연 건물의 크고 작음 내지는 또는 화려한 쇼핑몰의 등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최근에 일어난 폭우를 통해 광주 FM이 또 1층이 잠겨서 저희 공동체 라디오들이 다 함께 큰 걱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재난안전 방송을 위해 공동체 라디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동체 라디오의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재난 안전에서의 재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고 어떤 것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과 함께 가꾸고 있는 이 마을과 이웃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지역이라는 우리 안에서의 인구 감소가
과연 어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방식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가라는 공론장의 형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주제로 좀 더 정책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단원 FM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조만간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기획된 주제로 돌아오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편안하게 보내세요. This is just a little samba built upon a single note. Other notes are bound to follow, but the root is still the note. Now this new one is the consequence of the one we just been through, as I'm bound to be the unavoidable consequence of you. So I come back to my first note, as I must come back to you. I will pour into that one note all the love I feel for you. Anyone who wants the whole show, re mi fa sol la si do, he will find himself with no show. Better play the note you know. De da ba de da ba, ba de da ba de ba de ba ba, ba do ba de da ba, ba ba ya ba de ba de ba ba, ba de ba de de. This is just a little samba built upon a single note. Other notes are bound to follow, but the root is still the note. Now this new one is the consequence of the one we just been through, as I'm bound to be the unavoidable consequence of you. There's so many people who can talk and just say nothing, or nearly nothing. I hear these voices in the wind, the end I come to nothing, or nearly nothing. So I come back to my first note, as I must come back to you. I will pour into that one note all the love I feel for you. Anyone who wants the whole show, re mi fa sol la si do, he will find himself in no show. Better play the note you know. He will find himself in no show. Better play the note you know. He will find himself in no show. Better play the note you know.